손과 꼭 맞잡은 손아대형 부상 토트넘 핵심 12플러스 메디슨 언제 돌아오나 복거 시점 미지수. 하스퍼웨이 연습장의 옅은 안개 속에서 손흥민 대장이 미키 반데벤의 손을 꽉 붙잡은 모습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아무도 해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수수께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그린필드로 돌아와 팀의 완전한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날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반데벤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때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하는 기자 폴 오키프는 9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판더벤을 포함한 부상 선수들이 여전히 명확한 부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자는 판더벤이 이날 팀 훈련장인 호스퍼웨이에 있었다. 그리고 SNS상에 떠도는 손흥민과 판더벤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오늘 나온 것이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판더벤의 부상 정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판더벤 외에도 페드로 포로, 히샤를리송,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도 이날 훈련에 불참했다. 토트넘은 7일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4 충격적 참패를 당했다. 대안 쿨루세브스키의 행운의 골로 앞서갔으나 콜 팔머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더니 니콜라스 잭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해 무너졌다. 개막 후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던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첫 패를 당했다. 앞서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를 6대1로 꺾고 선두로 올라섰기 때문에 토트넘도 승리가 필요했지만 첼시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8승 2무 1패, 승점 26으로 맨시티에 2점 뒤진 2위를 유지했다. 결과보다 큰 문제는 핵심 4인방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에서만 퇴장자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2명이나 추가됐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 또 다른 센터백 미키 판더벤과 중원 핵심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됐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첼시에 맞불을 놨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 결과보다 당장 다음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원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날 토트넘은 4-3-3으로 나섰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수비는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벤, 데스티니 우도기가 맡았다. 중원에서는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제임스 메디슨이 호흡을 맞췄다. 최전방은 손흥민이 가운데에 서고 브레넌 존슨과 대한 쿨루세브스키가 좌우에 섰다. 시작은 좋았다. 전반 6분 만에 행운의 골이 터지면서 리드를 잡았다. 비수마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쿨루세브스키에게 연결했다. 쿨루세브스키가 왼발로 먼 포스트를 노려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첼시 수비수 리바이 코르이 등에 맞고 굴절돼 방향이 바뀌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토트넘의 악재가 연이어 닥쳤다. 1대0으로 앞서던 전반 35분 로메로가 박스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내줬다. 로메로는 첼시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발바닥으로 밟아 비디오 판독 VAR을 통해 다이렉트 퇴장당했고 토트넘은 팔머에게 실점했다. 1대1로 팽팽하던 전반 막판 메디슨과 판더벤에 연달아 쓰러진 것이다. 메디슨은 전방 압박을 수행하다 홀로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다.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메디슨은 경기장 위에서 치료를 받다가 밖으로 걸어나갔다. 메디슨 뒤에는 판더벤이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다. 공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다 햄스트링에 무리가 갔다. 스피드 경합 도중 달리기를 멈추고 허벅지 뒷근육을 잡은 판더벤은 그대로 잔디 위에 쓰러졌고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아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메디슨은 치료를 마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판더벤과 함께 동시에 교체 아웃됐다. 판더벤의 경우는 교체될 때 스태프 2명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가는 걸 봤을 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햄스트링은 재발이 잦은 부위라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다친다. 적어도 3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만큼 당장 나흘 뒤 벌어지는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22세의 어린 센터백인 판더벤은 이번 여름 볼프스부르크에서 4천만 유로,
약 56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판더벤은 곧바로 로메로와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190cm가 넘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개인 수비 능력 역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성공했다. 두 선수의 활약에 수비진이 안정되자 토트넘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첼시전 전까지 리그 9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했다. 하지만 첼시와의 충격적인 경기 후 토트넘은 선수는 물론 선두 자리도 잃었다. 판더벤은 일단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훈련에 불참했고 햄스트링 검사를 계속 받고 정확한 복구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트넘의 공식 훈련에는 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1군 선수단을 포함해 2005년생 유망주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가 U21 선수단 중 스트라이커 알레호 벨리스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손흥민 주장, 쓰라린 패배 속에서도 영웅적 기질을 드러내다 토트넘 팬들은 폭풍 속에서도 주장의 모든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토트넘 하스퍼의 실망의 파도가 밀려들 때 등대가 되어 길을 밝히는 주장 손흥민은 팬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토트넘의 밤은 첼시에게 홈경기에서 1대4로 충격적인 패배를 겪으며 어둠에 끝났지만 그라운드 위의 붕괴가 강인한 마음의 울림을 덮지는 못했다. 승리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끝까지 싸워준 스퍼스의 전사들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날의 공연은 패배의 슬픈 교향곡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겹겹이 쌓인 아픔의 연속이었다. 힘찬 태클 후에 로메로는 레드카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데스티니 우도기도 경고 후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제임스 매디슨은 발목 부상으로 고통스럽게 경기장을 떠났으며 미키 반데어벤의 부재는 스퍼스의 수비 시스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불확실성의 폭풍 속에서 손흥민은 단단한 기둥처럼 굳건히 서서 믿음과 용기의 무게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퍼스 팬 커뮤니티, 특히 스퍼즈 외부은 손흥민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첼시에게 당한 패배의 소용돌이 속에서 손흥민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마치 서약과도 같아 그와 팀이 단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폭발적으로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손흥민의 메시지는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호소처럼 들렸다. 여러분의 응원 소리가 밤의 힘찬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피고 걸음걸이에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우리는 실수에서 일어나 더 강해지고 더 단결할 것입니다. 동료들에 대한 자부심과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계속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스퍼즈 외부도 같은 감정을 표현했다. 그것은 아마도 슬픈 멜로디가 깃든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전사들은 이러한 시련의 순간들이 자신들의 강인함과 뜨거운 축구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들은 정비할 것이고 다가오는 여정에서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토트넘을 기다리는 다음 경기장은 울버햄프턴, 에스턴 빌라와의 연속된 경기들과 기대되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입니다. 각 경기는 불굴의 정신과 승리의 의지를 쓰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